사랑하는 딸들 안녕. 갑진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어.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예쁘고 튼튼하게 잘 생활해 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오늘은 챗 GPT 뭐 이런 AI 관한 여러 뉴스들이 많은데 아빠가 직접 뭐 AI에 관한 학습 이런 거는 해보지는 안 했는데 우리 딸들도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AI를 접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보니까 뉴욕타임즈, 미국의 뉴욕타임즈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그 신문사인데 인공지능 학습하는데 자신들이 써왔던 기사들이 무단으로 도용이 되고 있다 하는 걸로 해서 소송을 했다고 하네. 그래서 관련해서 무슨 내용인가 한번 자세히 알아봤어. 시간 좀 내서 한번 들어봤으면 해. MIT, 그러니까 미국 뉴욕타임즈인데 생성형 인공지능 AI, 대화형 챗봇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투자사 마이크로소프트 MS를 상대로 해서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면서 수조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네. 빅테크 기업이 AI를 학습시키는데 저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방대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공짜 학습에 대한 미 주요 언론사의 첫 소송이라고 그래. 뉴욕타임즈는 2023년 12월 27일 미국 뉴욕 맨하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허가 없이 172년 동안 자사가 쌓아온 기사 수백만 건을 챗봇 제작에 사용했다면서 저널리즘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막대한 투자에 무임승차하려 했다. 오픈 AI가 무임승차하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챗 GPT가 뉴욕타임스 단독 기사를 통째로 암기해서 답변한 사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AI가 언론과 경쟁하면서 언론사는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뉴욕타임즈는 구체적인 배상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은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이 되겠지, 수십억 달러의 법적 그리고 실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 한국신문협회도 12월 28일 네이버의 생성형 AI인 하이퍼 클로버 엑서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네. 이런 AI 학습,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학습한 AI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AI가 자기 지식을 어떻게 쌓겠어? 전부 다 신문사 기사, 방송사 기사, 이런 걸 다 잡다한 게 아니지. 역사니까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답변을 이제 해주는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뭐, 검색을 하고 이러면은 답변을 해준다는 거지. 이렇게 기사를 무단으로, 기자가, 공들여가지고 쓴 기사를 이런 AI가 무단으로 학습하면 안 된다.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되겠지. 보니까 또 뉴욕타임즈는 챗 GPT 개발사 오픈 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장을 보니까 또 챗 GPT가 뉴욕타임즈 기사를 통째로 뺏겼다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앞서도 얘기했네. 보니까 챗 GPT가 2019년 뉴욕 택시 면허에 대한 약탈적 대출 관행을 고발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단어까지 거의 그대로 답변으로 제공한 캡처 사진도 공개를 했네. 뉴욕타임즈는 자사가 172년 동안 축적한 기사와 제품 리뷰, 요리 안내, 칼럼 등 수백만 건을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라고 말을 했고, AI가 언론사를 대체하는 경쟁 제품명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자사의 수조 원대 투자를 편취해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을 했어. 뉴욕타임즈는 이에 따른 실제 손해가 수조 원이라고 이제 앞서 밝힌 바도 있었지. 18개월 동안 인터뷰 600건을 담아 쓴 탐사 보도에 오픈 AI는 오픈 AI가 기여한 건 없었다. 오픈 AI가 기여한 건 없어. 순전히 뉴욕타임즈가 발굴하고 쓴 기사겠지, 당연히. 탐사 보도.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공작성 논란으로 인해서 AP통신을 비롯해 일부 언론사와는 저작권 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그러네, 이미. 동시에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AI 훈련을 위해 이를 변형해 사용하는 것은 공정 가치를 위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 왜 그러냐면은 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통째로 베낀 게 아니고 일부만 인용을 해서 그것을 변형 재사용하는 것은 자기 의견을 붙여서 재사용하는 저작권 위반이 아닌 공정 가치를 위한 것이다. 공정 가치는 여러 군데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 거지.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다른 쪽에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올 때 일부만 가져와서 활용을 하면은 자기 의견을 덧붙이고 해서 일부 활용하는 공정한 활용으로 되거든. 통째로 베끼지만 않으면 돼요. 하지만은 왕좌의 게임 원작자 조지 마틴을 비롯한 미 유명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AI 훈련에 사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저작권 논란도 이제 한편 이 작가 쪽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는 거라. 이 같은 소송의 쟁점은 해당 저작물을 실제 AI 훈련 데이터로 사용했는지, 저작물 그대로 답변으로 제공했는지, 이를 통해서 실질적 손해를 입혔는지 이런 등등이 되겠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네. 뉴욕타임즈는 이번 소송에서 자사 기사를 챗GPT가 단어 그대로 답변으로 제공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면서 또 챗봇을 뉴스 산업의 경쟁자로 간주했고 시사적인 질문에 대해서 뉴스에 기반한 답변을 생성해서 독자를 가로챌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 당연하겠지. 뉴욕타임즈 생사가 걸린 문제다. 뉴욕타임스는 기사를 무단 사용할 뿐 아니라 기사 문장을 그대로 답변에 제공하여 경쟁자의 수익 기반을 해치는 것은 공정 가치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네. 뉴욕타임즈는 우리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대체하는 제품을 만들고 우리로부터 독자를 뺏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저널리즘 투자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900억 달러, 우리 돈 116조 원에 달하며 소비자와 기업용 유료 버전으로 내년 매출이라는 게 이제 2024년 매출은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으로 예상된다면서 뉴욕타임즈는 또 챗GPT가 허위 정보를 뉴욕타임즈 출처로 제공해서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네. 오픈 AI 측은 성명에서 우리는 반박을 했네. 우리는 콘텐츠 제작자와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뉴욕타임즈와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해왔기에 이번 소송이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밝혔고 뉴욕타임즈는 2023년 4월부터 오픈 AI 측과 협의를 벌였지만 결렬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네. 뉴욕타임즈 소송에는 정제된 기사를 위한 언론사의 노력과 투자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다고 그래. 뉴욕타임즈 측은 전체 직원 중 2,600명이 기사 작성에 관여하고 있다. 매일 평균 250건 이상의 세계사를 게시하고 정확성을 담보하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노력이 AI와의 경쟁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AI의 운명과도 발전과도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 상황이고 AI가 어떻게 이런 AI 회사들이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가고 또 언론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도 보니까 네이버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 AI 하이퍼 클로버 X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앞서 얘기했지. 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는 공정위에 제출한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선 방안에 대한 신문협회 의견서에서 네이버가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개별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친 바 없고 1년의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지적을 했네. 정부는 불공정 논란이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해야 한다면서 기존 불공정 약관은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약관을 투명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 신문협회는
뉴스 학습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언론사에 할 수 있게 관련 조항을 제휴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를 했고, 대가 산정 시 네이버는 언론사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네. 네이버는 하이퍼 글로벌 X 학습에 사용한 뉴스의 규모와 범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네. 신문협회는 정부는 하이퍼 글로벌 X의 학습에 사용된 뉴스 이용의 산정 근거가 되는 뉴스 데이터의 정보, 이용 목적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 앞서서 신문협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한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에서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고, 2023년 9월 세계신문협회도 AI 개발 운영 배포자는 콘텐츠 소유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글로벌 AI 원칙도 발표를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불똥이 이제 계속 AI 학습과 관련된 언론사와의 이런 갈등이 아마 계속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결말이 나오고 어떻게 그 중재 과정이 나올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AI에 대한 그런 관심, 그리고 AI 학습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AI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우리가 소홀하지 말고 계속 지켜봤으면 해. 사랑하는 딸들, 다음 시간 볼게. 안녕. 그때까지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아. 갑진년.